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사용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천시가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논란 중인 순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천시 의회 남종옥 문화경제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순천시가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순천 왕지 매립장과 조안면 자원순환센터 두 곳을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는 크게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공원, 하천 쓰레기, 음식물은 기타, 쓰레기는 왕지 생활 폐기 매립장으로 일일 한 9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일일 한 99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은 위탁기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48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천시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순천시가 새롭게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추진을 하면서 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순천시 입장에서는 새롭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순천에서 일일 발생된 쓰레기는 약 한 190톤에서 한 200톤 정도 가량 됩니다. 근데 지금 순천 왕지 쓰레기 매립장은 한 2년 후면 포괄 상태가 돼서 연한이 돼가는 상태이고 자원순환센터는 민간주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 15년 매립을 기한으로 했는데 한 7년 사용하면서 거의 거기도 매립이 완료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을 입지 선정이 서두르지 않으면 순천의 쓰레기 매립 대란, 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든지 쓰레기 매립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이유들로 인해서 순천시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립지 후보지를 4곳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거센 상황이라서 이래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순천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두 곳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 있는데 저희 순천시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현 두 곳은 2년 후면 거의 포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면 구상 근처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해서 순천시에서도 지금 행정적인 어떤 일을 다 못하고 있지만 청정 지역의 구상 그다음에 우리 근천에 들어온 이 자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순천시와 이 주민들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성, 예를 들어 투명하게 이 주민들에게 다 설명하면서 다가가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이 순천 광양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친환경 매립장을 표방하며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수 또 소각제만 매립하는 시설로 이렇게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또한 이 쓰레기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단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악취, 또 이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해서 안전성,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양 우리 국도선
그 지방도 840도래가지고 비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그 대량 그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교통에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그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쭉 농사로 이렇게 그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으로 이렇게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또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어떤 트랙터라든가 농기기구들이 이동 수단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또 강구돼야 되겠고 또 인근 이 관양 주민 관양 의복의 또 경제 지역이다 보니 또 관양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그 우리 구상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또 이 반발이 또 만만치 않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또 순천시에서도 관양이 우리 순천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또 우리 순천 시민 그 인근 사신 주민들이 또 반대하겠죠. 똑같은 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각 지자체끼리도 서로 또 협력하고 또 그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의 수립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매립이 선정지가 된다면 그런 이 문제 요소들까지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상천에서 흐르는 물이 그 관양 서천으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 관양 읍 주민들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관양시, 그다음에 시의회, 뭐 이런 또 사회 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 그 서천변으로 흐르는 물의 어떤 오염이 될까봐 아마 그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순천시가 내놓은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순천시에서는 새로운 그 클린업 환경센터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파격적인 이런 뭐 시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연금과 그 지역 개발 사업비 등을 고정 지원액이 약 한 320억. 그다음에 가스, 전기 요금,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매년 지원된 그 금액이 그 쓰레기 종량제 1년 판매량이 20%면 그게 한 7억 내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 정도. 그럼 연간 한 20년이면 한 152억 정도 그 이르면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 우선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그 수건 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규모로 거의 한 600억 정도 규모에 이르는 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천시가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천이나 구상 쪽에 이 쓰레기 마을 매립장이 선정이 된다면 그 인근에 사신 마을이 8군데나 돼 있습니다. 8군데에 한 308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인구량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 넘을 정도 되는 이런 지역에 600억이라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100가구로 봤을 때 안 된 건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선정된 지원은 평생 묵게 살게끔 해준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의원들도 그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클럽 환경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에 대한 처리 시설을 좀 존속 기간 동안 가구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 통해서 마을 발전에 한 20년 동안 뭐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뭐 이런 그 전폭적인 지원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밋밋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나름대로 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순천시가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 외에 좀 기존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기존 매립장의 증설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지금 왕지 매립장 증설 사업은 그 국비와 시비를 한 36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왕지 매립장 그 제방을 그 1단이라면 한 5m 이 사각 5m이기 때문에 이게 한 그 일반 폐기물을 압축시켜서 이게 단열산 그 있습니다. 그게 한 증설을 하면은 그게 한 5년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1단이 한 5년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연장된 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 그 사용 연한이 임박한 것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작년 12월경에 그 화재로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소각 시설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또 이 근린환경센터 입지 선정과 조성까지는 최소한 또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축과는 별도로 기존 왕지 매립장 증설하는 사업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기존 매립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좀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순천시가 내놓은 지원 방안 중에서 이 클린업 환경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업 환경센터 어떤 건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클린 환경센터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라고 해서 좀 질문을 우리 이제 집행부에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정화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순천 사람 뭐 예를 들어 환경 정화 뭐 이런 뭐 사람 정화 뭐 이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부여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순천시가 내놓은 지원 방안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순천시 의회 입장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를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이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버리고 쓰레기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됐든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는 2001년도에 20년 전에도 서면 장척마을, 그다음에 서면 지금 현 후보지인 그 건천마을 이 두 곳에도 이번과 같이 똑같은 현실이 발생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전 주민이 시청 앞에 와서 상현 메고 데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일부 우리 면민이었는데요. 지금 23명 의원 중에 자기 지역구에 찬성 의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지 가운데 구상, 건천 지역 두 곳이 순천과 이 광양의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광양 지역의 주민들도 좀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순천과 광양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간양시에서는 인근 사신 주민들은 당연히 또 이 혐오 시설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 저희 관양에서 저희 순천시 인근에 이런 우리 순천시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면 저희 또 인근 마을 주민은 또 반대声明을 내고 아마 프랜카드 붙이면서 반대 시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양도 언젠가는 우리 순천시와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 인근 옛날 통합을 얘기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양, 순천, 여수 꼭지점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합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돼서 시와 같은 기관 시와 시끼리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대처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정된 후보지 외에 또 대체 지역으로 볼 수 있는 후보지는 없을까요?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245군데 중에 압축돼서 지금 최종 4군데 있는데 245군데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면서 또 쓰레기가 건천 구상 이 청정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용계산 건강웰빙센터를 건립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도 있지만 또 친환경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는 상류 쪽에 굳이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돼야 되는 이유를 전부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대화가 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좀 아쉬움을 내비쳐 주셨는데 순천시 입장에서는 좀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하는 이 급한 상황에서 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 의식대로 이 충분한 소통과 이 투명성, 공정성을 발휘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 설득이라든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2001년도에 서면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갔을 때 반대했을 때 20년 지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의회대로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이 쓰레기 대란을 좀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역할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버리고 일반 사람이 모인 것은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쓰레기가 더욱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는 행정대로 또 우리 시민은 시민 의식대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뭐 예를 들어 분리수거하기, 뭐 이런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활용 가능한 처리 방법을 같이 연구하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엔 시민이 같이 운동에서 동참하셔서 생태도도 순천, 뭐 정원의 도시 순천, 뭐 이렇게 우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천 가꾸는데 시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순천, 사계조 순천, 뭐 정정도시 순천, 생수도 순천 다 좋은 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바닥에 일상 의식대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 뭐 전단지 하나가 댕기고 돌아다니는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줄이면 순천이 깨끗해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시민들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쓰레기 매립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4곳의 입지 예정지를 선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순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